토트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흥민의 구단 토트넘에서 다른 구단으로 완전 이적이든 임대든 이적만 했다 하면 무관의 저주에서 탈출하여 리그나 컵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효과를 의미하는 건데요. 특히나 토트넘은 아주 잠시 손흥민, 케인, 에릭센, 델레알리의 데스크라인이 가동되던 반짝이던 시절을 제외하면 우승과는 항상 거리가 먼 곳이었고 잠재력 있는 유망주보다는 눈앞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주전으로 써먹을 자원을 가능한 후려쳐 영입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구단이라 이런 조롱하고 자조하는 표현이 생긴 건데요. 사실 이는 그냥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유구한 역사가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잘 아는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도 토트넘에서 뛰다가 미넨으로 건너가자마자 오늘날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인 UEFA컵을, 다음 시즌에는 마이스터 샬레를 들어올렸고요. 루카 모드리치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해 리그 우승, 챔스 3연패 등 무수히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린 건 물론이고 던 브리알마저도 세비야로 이적해 유로파를 우승하는 등 수두룩 빽빽해서 팬들은 통계가 말해주지 않냐? 소니 바로 떠나라 라고 목소리 높이기도 하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 역시 이런 타이트함을 누릴 때가 왔습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에는 자유롭게 이적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보스만 룰의 자동 발동에 따라 손흥민 선수가 FA 시장으로 나오게 된 건데요. 물론 아직까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레비 회장은 예전에도 딱히 어떤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한참 이적 협상이 시작되던 1월 5일, 6일 이럴 때 갑자기 기습 1년 연장을 발동하는 꼼수를 쓰는 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원칙대로라면 이미 손흥민에게 채워져 있던 노예 계약 족쇄는 풀린 것이 맞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의 뜻이 중요한 시점이 된 겁니다. 마음을 차갑게 먹고 마지막 우승 트로피를 향해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튀르키예니 AC 밀란이니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지만 토트넘과 함께 접점이 있고 또 양 감독도 원하고 있어 윈윈할 수 있는 팀 맨시티로의 이적 물밑 작업이 상당 부분 진척됐다는 현지 뉴스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맨시티가 왜 이제 와서 손흥민을 노리고 있는지, 토트넘은 웬일로 맨시티의 이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열어두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황 이모저모를 현지 분위기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최소 반년 전부터 토트넘은 유난히 손흥민을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선발 명단에서 빼는 것은 물론이고 경기 중에도 틈만 나면 벤치로 소니를 불러들이는 행태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잠재적인 영입 구단들이 소니가 쓸모없는 선수가 됐다는 인식을 갖게 해서 소니를 탐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1월 1일까지 토트넘이 결국 어떤 레전드 예우도 보이지 않고 팽하자 이제는 현지에서까지 소니, 이제는 자유롭게 떠나라 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물론 토트넘은 실력만 허접한 줄 알았는데 상위권 팀이라고는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째째하고 멋없는 중하위권 팀인 것은 사실입니다. 소니가 정말로 실력이 꺾였다면 할 말도 없을 텐데 아무리 의도적인 손흥민 죽이기를 해도 낭중지추로 빠져나오는 실력을 보면 억울한 것도 사실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맨시티에서는 최근 진행한 팬미팅에서 감독은 대놓고 소니를 암시하는 이번 겨울 이적시장 새로운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기대감을 증폭시킵니다. 맨시티에선 이미 전력외 취급을 받는 그릴리시는 토트넘에서 원하는 대체 자원이기도 한데다 소니와 몸값이 비슷하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약간 비율을 조절해 1대1 트레이드 개념으로 수합이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까지 더해지며 기대감이 가득한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에 결정타로 유럽 이적시장 전문가로 알려진 기자가 최근 벌어진 맨시티의 손흥민 영입 예고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터뜨리는 일도 일어납니다. 기자는 손흥민이 이번 시즌 보여준 경기력과 영향력은 이미 토트넘이 담기에는 토트넘의 그릇이 너무 작다고 말합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노리는 선수여야 마땅한데 동료 선수들의 급이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란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빅클럽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건데요. 기자는 단호히 말합니다. 손흥민이 이적 시장에 나왔을 때는 단 3개 구단만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레비 회장이 절대 팔지 않겠다 단언했지만 케인도 결국 팔았다. 아무리 가성비 좋은 손흥민이라 해도 세대 교체를 원하는 토트넘이 팔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라고요. 여기서 기자가 말한 3개 구단은 맨시티, 맨유와 미넨인데요. 최근 스페인 구단들의 러브콜이 노골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라리가와 EPL은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적응이 쉽지도 않고 결정적으로 구단들이 돈으로 소니를 사간다는 생각이 없고 FA로 영입할 생각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 탐탁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죠. 그 와중에 맨시티가 눈에 띄는데요. 최근 연패 수모를 당하고 주축 선수들이 팀을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영입 전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손흥민의 이적설은 이적시장 단골 메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진지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맞물리며 정말 손흥민 떠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먼저 중요한 상황은 손흥민이 더 이상 나이든 이제 내려갈 일만 남은 공격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 땅에서 오로지 손흥민만 갖고 있는 멋진 장기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성입니다.
아버지 손흥정의 혹독한 가정훈련으로 완성된 손흥민은 어딜 가나 인기 만점이자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 시즌 토트넘의 주장 완장을 달았던 캡틴 손의 효과는 EPL을 포함한 구라파 모든 클럽 감독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센세이션입니다. 팀을 하나로 뭉치는 리더십을 보였고 토트넘은 원팀이 됐거든요. 한참 팀이 흔들리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맨시티를 한데 묶어 하나의 팀으로 묶어낼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검증된 리더라는 점은 분명 완벽한 조직력을 추구하는 맨시티 감독의 입맛에도 쏙 들어맞는 선택지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맨시티의 관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신문에서 맨시티가 손흥민이 원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보도합니다. 그리고 맨시티가 손흥민이 원하는 것 자체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매체는 맨시티 이적 부서가 손흥민을 맨체스터로 데려올 가능성을 주의 깊게 분석하고 있다라는 타이틀의 기사에서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펩 감독은 21세기 현대축구의 근간이 되는 광범위한 전술 패러다임을 제시한 전술가이다. 빌드업, 공간 압박, 공간 분할, 빌드업 패턴 활용 시 불균형을 유도하는 법 등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는 선도가다. 물론 과르디올라는 대인관계가 심히 사무적이고 차가운 사람이며 자신의 전술에 맞지 않는 선수를 냉정히 내친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소니는 이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모범생이다. 손흥민이 이번 겨울 맨시티를 갈 확률은 대단히 높다라고요. 실제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리버풀 클럽 전 감독만큼이나 팀에 헌신하면서도 자신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선수인 손흥민을 아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펩의 공격 철학, 팀을 위한 헌신 면에서 손흥민과 결을 같이 합니다. 펩은 수비시 강렬한 전방 압박을 애용하는데요. 과르디올라의 압박 전술은 약 3가지 단계로 나뉜다고 합니다. 전방에서의 압박을 통해 상대의 공격 진행 방향을 제어하고 한쪽 측면으로 몰아넣은 뒤 경기장 중앙에서의 격렬한 압박을 하며 일정한 거리를 주어 선수가 공을 소유하게 만드는데 그 다음 전방을 향한 위협적인 공격으로 팀의 라인을 높이는 겁니다. 펩의 압박은 이 3가지를 무한히 반복하면서 상대 선수들의 실수를 기다리고 상대가 실수를 했을 때 높은 위치에서 공을 빼앗으면서 빠르게 역습을 가져가는 겁니다. 바로 손흥민의 전매 특허, 치고 달리기가 힘을 발하는 순간이죠. 기자는 이어 맨시티에는 손흥민을 뒷받쳐줄 선수들도 많다고 짚습니다. 덕배라 부르는 데브라이너인데요. 맨시티를 떠나지 않고 잡아들 수 있는 카드로 손흥민과의 합을 제안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죠. 아직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우디나 미국에서 입질이 있지만 데브라이너가 영국에 남고 싶어 한다는 것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에 실제로 덕배와 손흥민과는 따로 만나 식사 자리를 자주 가질 정도로 친한 사이다 보니 이 둘에 더해 홀란드까지 합을 맞춘다면 맨시티 화력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모로 펩 감독과 맨시티 입장에서는 절실하게 소니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토트넘 레비 회장 입장에서도 중동 오일머니를 등에 업어 상당한 몸값을 지불할 여력이 있는 맨시티가 매력적인 선택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손흥민에게 넌 나이 들어 한물간 선수야 라는 가스라이팅으로 재계약을 미루다가 신뢰를 잃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을 놓아주면서 임도 보고 뽕도 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이죠.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부터 내내 커리어가 끝났다는 평을 심심찮게 듣고 있지만 손 선수는 팀의 중심을 꽉 잡아주는 리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스스로의 밥값을 해내는 스타입니다. 이미 영국 현지 언론에서는 2023년엔 케인, 2024년을 끝으로 손흥민이 나갈 것이라 공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을 확언할 수는 없지만 이뤄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케인의 이적, 그리고 스타 선수들의 줄줄이 중동행이 이뤄지는 것을 보면 손흥민이 곧 하늘색 유니폼을 입고 뛰는 날이 올 것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가 탈트넘의 과학을 믿고 행복 추구하는 선택하길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